안녕하세요. 22년 1월 6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추정남. 오늘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우, S&P, 나스닥, 필라델피아 모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내용이 뭔지 봤더니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논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가지고 조기 긴축 우려가 훨씬 더 커지면서 주가에 좀 악영향을 미쳤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왔네요. 지금 위원들의 이야기를 봤더니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기준 금리를 보다 빠르게 올리는 것이 정당화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고요. 3월 시작 가능성이 커지는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합니다. 지금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올해 금리 3월 인상 가능성은 67.8%로 반영되었고요. ADP 12월 민간 고용은 전월 대비 80만 7천 명이 증가를 하면서 시장 예상치 37만 5천 명을 훨씬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수치다. 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이요. 너무 좋은 수치가 나와가지고 오히려 긴축 우려를 부추긴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진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고용 부분이니까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로 인해서 채권 가격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WTI 같은 경우에는 77.85달러, 1.12% 상승 마감했습니다. 달러는 혼조고요. 금 가격은 상승했는데 이 채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채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호재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화재 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손해율이 요즘 너무 높아져가지고 요 손해율을 확실하게 커버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면 지금 당장 화재는 조금 피해가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미국 주택담보대출금리가 9개월 내 최고를 찍었다라고 합니다.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이러한 부분은 한국 쪽의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한국의 산업부동산이나 이런 쪽에 자금이 조금 많이 몰려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예 안 사는 건 아닌데 이런 게 있구나라는 리스크 정도는 인식을 하면서 매매를 진행하는 게 어떠할까 싶네요. 자, 그리고 지금 시스코를 필두로 이 인프라 및 네트워크 쪽의 리포트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쪽에서도 5G 장비 업체들 이런 쪽들 계속해서 보면 좋겠고요.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화이자의 투자 의견을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내용을 봤더니 백신과 치료제의 영향으로 큰 돈을 벌어가지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전개해 나갈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화이자의 투자 의견을 이전보다 훨씬 더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한국 쪽에서 이 치료제 쪽이랑 이 백신 쪽에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있다면은 이 화이자와 마찬가지로 큰 수혜를 이 출시 이후부터 다시 한번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중국 총리가 세금 감면 더하기 수수료 인하로 경제 안정을 확보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시장 유동성을 올려나간다라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저 PBR 종목들 한번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당장 떠오르는 게 화장품 쪽인데 일단 화장품 쪽에서도 이 코스맥스 쪽이 좀 탑티어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K조선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수상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나올 리포트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년, 아니, 올해 작년보다 수주 물량 자체는 줄어들 수 있지만 이 가격 자체가 올라가고 수주를 못 받은 게 테크 상황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원자재나 이런 부분들 가격이랑 같이 연동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동차 메이커들이 반도체 문제를 계속 앓고 있다 보니까 이 직접 내재화를 시도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 배터리 쪽에 이어서 이 자동차 반도체 역시도 내재화를 시도하려는 모습이 하나씩 하나씩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체크가 되는데 이 관련주들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고요. IBM에서 세계 첫 양자 컴퓨팅 플랫폼을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이 차세대 먹거리다라고 해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실물이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이게 진짜로 상용화가 될까 했는데 IBM에서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무언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산업 환경이 바뀔 수 있을 정도의 게임 체인저가 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조금 안타까운 점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에 그렇게까지 큰 투자를 한 적이 없습니다. 뭐 중국이나 미국에 몇 조씩 투자를 할 때 뭐 몇백억 수준 이 정도에서 그치고 있다라고 하는데 하드웨어 쪽에서는 완전히 이제 밀려버린 것 같고 소프트웨어 쪽을 집중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한국 쪽에서 만약에 관련주를 찾는다면 소프트웨어 관련주를 먼저 보는 게 어떠할까 싶네요. 자, 그리고 요즘에 이 물적 분할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조금, 이거 짜증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상장의 물적 분할 때 모회사 주주의 청약 우선권을 주자. 이걸 개선안을 공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자회사가 물적 분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 주주가 먼저 청약 우선권을 받는 그러한 식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11월 무역 수지 나오고요. 자, 그리고 12월 ISM 비제조업 지수 나오고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연설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번에 투표권도 얻고 그리고 전형적인 매파의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연설이 나오게 되면은 오늘 어느 정도 조금 먼저 한 대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오늘만큼의 하락이 같이 연이어서 나올까? 내일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세게 얘기를 한다면 시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세게 얘기한다면 더욱더 크게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12월 고용보고서 나오고요. 삼성전자랑 LG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이 중에서도 삼성전자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시장과 굉장히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나오는 거에 따라 가지고 향후 이 코스피 지수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지금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것들 하나씩 봐가면서 쭉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석 한번 훑어봤는데요. 제 영상 도움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구독이랑 좋아요 사랑입니다.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이제 1만 기념으로 말씀드렸던 올 한 해 가져가기 괜찮은 탑 10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있거든요.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면서 이게 이거보다 좋은가? 이게 이거보다 좋은가? 하면서 이렇게 계속 하나씩 하나씩 넣고 빼고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주말을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봤으니까 개별 종목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일단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일단 딱 신주 그 기준일 딱 지나고 나서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약간 힘 모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딱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갑작스레 외국인이 많이 샀습니다. 그동안 이제 딱 연말 맞이해가지고 팔던 얘네들이 다시 사고 있다고요. 왜 여기서 살까요? 물론 공매도를 친 거에 대한 쇼 커버링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래도 이전에 사놓은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았을 때 마냥 쇼 커버링만으로 생각하기에는 물량이 조금은 많은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또다시 플러스가 연결이 되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거는 쇼 커버링이 아니라 3월 신주 상장 전에 2월 달 이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정치 테마에 좀 편승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게 무엇인가를 하나씩 찝어봐야 되는데 이제 일정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신주 인수권에 대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청약이 진행이 되었을 때 참여율이 어떻게 되는지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 신주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데 다시 신주에 대해서 이제 모집을 하는데 흥행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상당히 두산중공업을 볼 때 이 변동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가격이 2만 원인데 일단 발행 예정가가 16,000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확정 아닙니다. 예정이에요, 아직. 확정 같은 경우에는 2월 7일 날 나옵니다. 해서 한 달 정도는 더 벌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요거 가격 조금 싸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비싸게 느껴지지 마시고 이제 신규 상장 전에는 또 물량 쏟아지는 거 아니니까 조금 더 그 흐름을 지켜보면서 매매를 하는 게 어떠할까 요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TV 토론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죠. 자, 각 후보들이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전에 기대감 때문에 TV 토론 전 막 올라갈 겁니다. 또 상승을 하게 되었을 때 원전은 지금 가장 떠오르는 키포인트인데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냥 키포인트인데 일자리 원전 지금 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자, 한 요 정도까지는 저는 이 박스를 그리면서 움직여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연기금도 잘 안 사다가 갑자기 사기 시작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러한 수급도 연결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지금 11선 어떻게든 지지받아주고 있죠. 여기 위에서 횡보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지금 조금 기대를 하면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이렇게 떨구면서 매수를 진행을 하면요. 나와요. 실제로 우리 같이 이 종목 보면서 이 주가가 떨어지는데 외국인이랑 기관이 계속 사가지고 이거 개미 털기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이게 딱 보다가 보니까 결국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가는 모습 많이 보여준다 이거예요. 관건은 앞으로 한 1에서 2거래일 정도 더 보는 거. 그리고 여기서 21선 위에서 자리 잡아주면 계속 볼린저 이 상단 여기 뚫으려고 노력할 것 같거든요. 뚫고 자리 잡아주는 그때가 아마도 이제 모든 저항 부분도 다 녹여내고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월봉상으로 보았을 때도 보이시죠? 이평선 밀집되어 있는 거. 주봉이랑 일봉이는 안 보여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큰 것들이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월봉 여기 이탈하는 거 아니라면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근데 가장 베스트는 일봉상의 11선 이탈하는 거 아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여기를 타고 언제 올라갈 것이냐. 이걸 두 번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이렇게 좁혀졌다가요. 넓히고 나서 타고 올라가면은 그 다음엔 이 우상향의 흐름을 많이 보여주곤 했다. 여기서도 이제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11선이었거든요. 이번에도 11선을 타고 올라가 줄지 아니면 조금 더 가파르게 5일선을 타고 올라가 줄지 요거는 그때 가서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두산중공업을 맞춰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두산중공업 솔직하게 지금 그렇게까지 변한 게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몇 가지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위치상으로 변한 것도 크게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전략상으로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일단은 움직여주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이렇게 움직여주다 보면은 이렇게 한번 튕기는 순간부터 이렇게 쭉쭉 가줄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기다리면서 자, 두산중공업 계속 같이 한번 보시고요.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지루한 만큼 여기 올라갔을 때는 이쁜 모습 보여줄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기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좀 쉽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